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치고받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이 상황은, 폭력은 끝난 상황이 되기는 지금 현재 어렵죠. 왜 이렇게 계속 싸울까요? 굉장히 단편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 그게 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가장 연결고리를 통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계속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중동,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그러한 서로 간의 치고받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 차원에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하지만 정보를 흘린 뒤 이란에 제한적 공격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시듯이 기사 제목에서도 미국에 의한 주도하에, 주도라는 말이 참 웃기지만 남의 나라가 하는 일을 위해서 범위와 방식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미국이 여전히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과의 그러한 협의 하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공격이었다라는 부분은 너무 여러 가지의 내용을 봐도 확실한 내용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나온 기사의 내용에서도 보시면 이란 제재 보복 없을 듯이라는 이미 그러한 앞으로 향후 진행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방식으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새벽에 이란 지도자의 멘트가 나왔는데 역시 예상대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멘트가 나왔고요. 특히 영어 표현을 보면서 지금 위에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neither overestimate 하지 말고 nor underestimate 하지 말라는 표현을 적혀 있는데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않지만 이 neither or nor라는 부분이 매우 강력한 표현을 하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러한 어법도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됐다는 것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얼마나 중심감을 갖고 잡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접적으로도 나타내주는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이미 진행된 그림대로 그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양쪽의 모습에서 둘 다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차트는 말씀드렸던 차트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2018년 7월 이때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시점부터 중동이라는 의미는 약화됐다. 이전에는 탈세계화라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세계화라는 시대에서 미국 혼자,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그러한 호칭을 받고 있는 1강국 체제의 시스템에서 미국은 상대 밖에 누군가의 적이 있는 것이 자기의 국내 문제를 다룰 때나 국제 문제를 다룰 때 유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중동이라는 부분에 대한 상징적인 혹은 가설적인 적을 산정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뭔가 블레임이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당연히 석유와 관련된 뭔가의 부분들이 있을 두 가지의 실질적인 그다음에 의미적인 상징적인 의미에서 중동을 많이 활용했는데 그 부분의 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이 되면서 그 부분이 약해졌다는 설명을 드렸었던 차트이고, 그 이후에 그러한 갭들이 현상이 강화되거나 지속된다라고 하면 당시에 보였던 이러한 폭들, 제가 지금 금하고에 대한 폭을 지금 차트에서 표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주식시장과의 폭, 이러한 폭들이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게 이러한 현상이 약해지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폭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커져 온다는 것은 그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강도에서도 이러한 갭을 가지고 시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흐름 보시다시피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는 한번 설명드렸던 종속이론의 차원의 그림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핵심부에 더 가까웠던 국가는 이란과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 표의 동그라미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이유, 지금 이제는 중동이라는 지역 기반에 대한 부분에 힘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아마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의 힘이 글로벌 전체 국제, 미국 안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지만 그 10년 전보다 지금 현재는 조금 뭔가 달라질 수 있고 앞으로 또 10년이 지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 점에서 뭔가 핵심부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는 가능성들이나 실제 상황은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란이라는 그 지역은 지난번에 글로벌 사우스의 대장격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위치로 간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고 기존보다는 이란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국제사회가 크지 않았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힘이 충돌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게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의 위치 변화에서 이스라엘 쪽에서의 그 내려오는 힘에 대한 강도와 이란이 올라가는 힘에 대한 강도의 두 부분에서의 충돌과 힘의 크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 주는 영향, 국제 정치에 주는 영향, 이 두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러한 폭력은 끝난 상황이 되기는 지금 현재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한 어디에 위치될지, 그 부분의 힘이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이 게임의 전반적인 부분이 이 두 국가 이외의 나머지 국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 가지들이 아직은 물음표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싸울까요? 여러 가지 차이점과 공통점들이 섞여서 공존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30년, 50년 정도를 생각하면 이 두 지역은 정치 시스템도 정치 시스템이지만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 그리고 그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의 기반에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세상은 1600년 이전에는 종교의 시대에서 그 다음엔 정치의 시대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과학의 시대로 바뀌어간다라는 이 장기간의 그 흐름 속에서 이 흐름 상태에서 당연히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겠지만 그 중에서 그 영향이 센 지역이 있고 약한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이 두 지역은 종교의 힘이 아직도 가장 강한 국가를 순서를 매겨본다라고 하면 매우 상위권의 종교의 힘이 영향을 주는 국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종교가 매우 다릅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종교들 간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매우 큽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적을 수도 있어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하자면 일단 공통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슬람도 그 구약을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구약과 신약 중에서 구약을 수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에 나오는 28명의 성인들 중에서 21명은 기독교 성인입니다. 당연히 그 부분을 수용하기 때문에 비중이 높겠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성모 마리아에서 수태를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천사도 가브리엘입니다. 같은 그러한 존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 다 최후의 심판, 천국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익히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라는 삼위일체라는 내용을 교리에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 이슬람 교도에서는 여러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은 중요한 분이지만 신은 아니다. 위대한 예언자다라는 그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럼 그 근원에 두 개가 같은 것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막 섞여 있다라고 하면 역사적인 부분이나 그러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근원에 뭔가가 있을 겁니다. 인류의 두 종교 다 유일신을 주창하는 종교잖아요. 그 유일신을 최초로 주창했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이 위에 있는 부분의 표식이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러한 용어로는 이 조로아스터라는 이름이 창시자의 이름이 자라투스트라라는 페르시아어 이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니체의 소설책 제목이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이름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 그 자라투스트라가 바로 조로아스터교의 그 조로아스터입니다. 이분이 약 기원전 6세기경에 이란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과 이란이죠. 이란 지역에서 시작된 이 고대 종교로서 선악의 대립과 윤리적 삶을 강요하는 이 선악의 대립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선과 악은 세상에 다 있지. 그거 뭐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핵심적인 사상과 방식에 넣느냐는 것은 다릅니다. 선악을 이분법으로 바라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지금 이 화면과 제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와 이런 이 펜슬도 이제는 당연히 들어가서 데이터로 바로 이게 기록이 되지 여기에 잉크가 묻는 거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0과 1이라는 이분법으로 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과학자들이 그 부분을 라이프니츠가 뉴턴과 동시대의 그 인물이었던 중요한 인물 라이프니츠가 0과 1이라는 이분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과학이 그만큼 발전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 기원전 6세기경 이 당시에 이러한 이분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 이 관점을 형성시킨 종교의 최초 종교가 바로 조로아스터교고 거기서 유일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법이라는 이 개념이 기원전 그 당시에 문명이 시작됐던 이란 지역과 그 부분의 내용들이 계속 전파되고 활용된 유럽 지역과 서양 지역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방식, 여기에 바로 이러한 부분의 근간부터 시작된 부분이 바로 이 종교에서 시작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종교의 특성은 유일신을 숭배한다라는 바로 이 유일신을 최초로 주장했다라는 부분과 이원론을 주장했다라는 부분, 우리 지금 복잡계라는 방식은 이원론이 아닌 것이죠. 다원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원론이라는 부분들의 계속 확장된 세상의 범위를 이원론으로 다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원론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이원론으로 바라보고 이원론이 아니라 다층 변수를 가지고 바라봐야 될 부분은 다층 변수를 가지고 바라보자라는 것이 복잡계고 그거의 상관관계를 잘 알아내자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좋은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인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세와 최후의 심판 이 부분도 내세와 현세를 가르는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를 세팅하는 것이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니체도 이 부분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고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니체가 강조한 이 종교를 책으로 활용한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에 매우 동의하고 그러한 활동을 우리 전우회와 함께 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는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려고 지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는 저한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존중. 환경과 자연 안에 우리 인간도 당연히 들어있으니까 자연을 존중한 거는 우리 인간을 존중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존중,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담고 있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종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슬람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현재 기독교도 있고 나온 부분에 뿌리를 가보면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뿌리가 같다라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면 같음은 있지만 갈라지기 시작하면 다름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름에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왼쪽은 유럽의 성당 교회들을 보고 계십니다. 기독교 쪽에 대한 부분이고 이러한 성당이 발전을 하면서 커지면서 많은 미술도 당연히 발전을 했고요. 그 미술로 그 종교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중세 미술에서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러한 회화들 그림들이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게 발전을 했죠. 그리고 중세 교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유럽 여행도 다니시니까 가서 보면 스테인 글라스라는 형식의 유리에다가 그린 그림이 빛을 통해 들어올 때 아름답게 보이는 너무나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 스테인 글라스는 여러분들이 매일 지금 저를 만나고 있는 그리고 집에서는 이게 너무 화면이 작으면 TV에 연결해서 보시는 바로 우리의 스크린입니다. 이 스크린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뭔가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은 인류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우리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두를 통한 대화의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구두의 통한 방식은 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이 아닌 시각을 통해서 사용하는 그
인간은 매우 시각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각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그 영감을 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 스크린보다 좋은 방법이 없었고 그 스크린에 가장 잘 활용된 방식이 바로 이 스테인글라스 방식이었던 것이죠. 자, 이 부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 천사,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림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슬람으로 와보겠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지금 오른쪽에 이슬람 성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뭐 어디 봐도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을 찾을 수가 없죠. 스테인글라스도 없습니다. 스테인글라스가 없다고 하긴 좀 그렇죠. 빛을 활용하긴 했으니까. 밑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늬들이 있어요. 무늬들만 있지 이 무늬에서 사람이나 인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사람과 동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여기다 그려놓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사람과 동물을 그리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문구는 없는데 영혼이 있는 것을 그리지 말라라는 더 근본적인 제약 조건이 있어서 이슬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뭔가를 못하게 하면 거기서 끝일까요? 그럼 나 못하니까 안 해. 이러나요? 그렇지 않죠. 인간은 무언가를 계속 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 무언가를 더 발현하고 자기의 종교에 대한 그러한 열망과 뭔가의 자기 존재감의 발현과 이런 부분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그 노력이 지금 이러한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기하학에 대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고 그 부분이 수학과 과학의 발전을 가져오고 그 수학과 과학의 발전된 부분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 유럽에서 중세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진 않지만 암흑기라는 중세 유럽이라는 그 부분을 넘어서서 과학 발전의 씨앗으로 활용되는데 이슬람의 이러한 과학들이 넘어가서 발전되는 부분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듯이 이렇게 차이점이 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종교적인 차원이 아닌 과학적인 차원에서는 다시 1700년대부터는 두 문명은 과학이라는 범위에서 연결된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연결과 연결되지 않고 다른 부분들이라고 있는데 정치에서는 이 다른 부분들이 더 강화돼서 자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 과학이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우리 빅테크 주식들의 헤드들, CEO들, 주요 임원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대부분 다 이쪽 출신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양면성을 항상 다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한테는 좀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제가 외사를 4년을 다녔잖아요. 외사를 4년 다닌 사이에 이쪽에서 온 애널리스트들을 생각 방식을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을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게 다르지? 라는 거를 미국 뉴욕에 있는 힘있고 멋진 애들이 하는 행동보다 그쪽 출신들, 왜냐하면 석유화학 업종이 지금은 굉장히 비중이 작아졌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석유화학 비중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동 쪽에 있는 그러한 출신의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했었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됐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를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 눈에 하나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슬람에서는 신과 사람의 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은 종교가 다른 사람들하고 맺은 계약은 그건 그들에게는 계약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는 필요해서 한 거지. 그건 같은 신을 믿는 사람들끼리의 계약은 지켜야 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맺은 계약은 그건 계약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른 것이죠. 동양에서는 우리가 글로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에 따라서 성문법과 불문법이라는 것으로 구분했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아예 그러한
뭐 글로 적였느냐 안 적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그냥 갈리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체계화되고 합리화성이 늘어난 게 서양에서는 이제 그 부분들이 훨씬 더 계약사회 구조가 강화된 것이 1600년대 이후에 서양들이 만든 방식이고, 그것이 과학과 결합되면서 사회의 시스템 체계화가 발전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가 우리 지난 400년 동안 문명이라는 방식에서 만들어왔던 가장 큰 발전 중에 하나의 모습일 텐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겉으로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설령 이쪽 출신 중에서도 있다 하더라도 근간에 묻어있는 그 부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발현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아무리 개인사회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진짜 근원적으로 개인주의인 사람들은 사실 좀 나이가 들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20대, 30대 분들이 나는 정말 개인주의자야라고 생각하시다가 10년 지나보십시오. 아마 그 부분이 더 세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 근본적인 문화가 갖고 있고 근본적인 방식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튀어나옵니다. 그러한 그 기초적인 가정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그때 체험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 세상에서 이쪽 사람들의 차이점을 만드는데 불현듯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두 지역은 다르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세상을 보고 있는 방식, 세상을 대응하는 방식, 이 부분들은 되게 다를 겁니다. 그럼 두 다른 사람이 무언가의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그리고 현대 경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방식, 게임 이론이죠. 게임 이론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을 제공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제가 그 경제에 대한 부분들의 역사를 쭉 정리하고, 경제학의 역사에서는 경제학을 바로 우리가 투자에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 경제와 투자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닌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일치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기존의 사이클 경제 상황에서는 경제와 투자라는 부분에 겹치는 범위가 많이 컸었는데, 사이클 경제가 아닌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경제와 투자가 겹치는 부분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 이론과 투자 이론을 둘 다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 돼 있는데, 그 두 양쪽을 골고루 다 반영할 수 있는 이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하나가 제 생각에는 포트폴리오 이론이고요. 그 포트폴리오 이론과 함께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게임 이론인데, 게임 이론의 두 참여자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익히 알고 계시고요. 영화로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 존 넷이라는 이 수학자, 원래 수학자시죠. 수학자면서 이 경제학의 이 게임 이론을 발전시킨 그러한 공로가 매우 크신 분이신데,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 영화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누가 더 미남인지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두 죄수가 서로 자백을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두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사례로 나와 있던 것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라는 두 국가가 확전을 할 것인가,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상황으로 대입하면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서의 게임 이론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게임 이론에서는 둘 다 똑같은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둘한테 모두 최적의 상황과 한 사람한테만 최적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하지 않음 때문에 균형 상태가 이루어진 상태를 선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이 안정성이 매우 높아서 유지가 굉장히 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최적의 상황이 아닌 상태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이 둘한테는 최적의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적 상황이 항상 흔들릴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 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나 이러한 그 행동들이 이 주체가 한 사람이 비합리적으로 움직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둘 다 합리적인 상태에서 선택을 해도 그래도 이 딜레마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갖고 있는 이론의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사람들이 이해한 방식이 확실성의 세상에서
불확실성의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그 구조의 방향성과도 이 이론은 얘기하는 부분들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현재 이렇게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시키는 미국의 의도대로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균형 상태를 이룬,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란이 공격을 계획돼 있는 대로 알려준 대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은 조심스러운 대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균형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일 텐데, 문제는 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죄수 둘만이 아닙니다. 죄수 둘에 대해 조건을 주는 간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미국의 대선이라는 상황에 의해서 간수가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화당의 정책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간수 자체의 교체 가능성이 지금 현재 점점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이 되면 이 게임의 룰은 또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예 상상하지 않는 부분들을 한번 그냥 저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자, 지금 트럼프가 되는 가능성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모든 가격 데이터들이나 조사 데이터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데, 트럼프가 되고 난다라면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라는 생각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불확실성이 어떻게 커질까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참 잘 없습니다. 근데 그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되고 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조기 종식될 수 있어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언급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언급 없는 부분은 빼고, 그 다음에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그냥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분이 이제 트럼프는 이제 자기의 에고가 중요한 사람이지, 이 사람은 미국보다 트럼프가 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내가 대통령 됐고, 지금 중국 애들이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네, 나한테 와서 발발 기겠다라고 그러네. 그러면 저 발발 기겠다라는 거 좀 내가 받아줄까? 라는 부분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미중 관계가 기존보다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기존의 불확실성 확대보다는 더 변수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나쁜 쪽이든, 나쁜 쪽 이쪽이라고 할게요.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늘려야지 변동성이, 불확실성이 커질 텐데, 그 부분의 확률도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룬 오늘의 주제는 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타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는 사위가 여러 명입니다. 이 사위가 여러 명 중에서 그 사위가 이스라엘 출신도 있고 아랍계 출신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최근의 활동 방식에 있어서는 그 이스라엘 출신의 사위보다는 아랍계 출신의 사이의 활동 영역이 더 커지고 있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선거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 편을 많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양쪽의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게 트럼프의 실제 행동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될까라는 부분은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부분보다는 양쪽의 모든 수단이든 선거에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정책 수단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다면 그럼 결론이 없다는 거야, 뭐야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분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미래에 대한 판단 가능성이 10%였는데 5%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이 떨어지는 상황 하에서 이걸 굳이 내가 확률을 더 높여서 20%의 뭔가의 예측 가능성이 없는데도 뭔가 예측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변동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에 유리할까요? 지금 뭔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늦추고 미루고 현재 상황을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보는 많은 콘텐츠들은 내가 맞출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많이 보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정말로 도움이 될지라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 변화의 딜레마를 갖고 있는 아주 전보다 더
난이도가 올라간 그러한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번 영상은 다루어 봤습니다. 굉장히 단편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 그게 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실제 우리가 무기를 팔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쪽 지역에 대한 노출도는 높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러한 사건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사건에 의한 뉴스 플로우를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이러한 뉴스 플로우가 없는 상황과 혹은 이게 빈도가 낮은 상황보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서 뉴스 플로우가 많아지는 건 사람들의 관심과 우려를 통한 그러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펀더멘탈이 아니라 센티멘트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사건에 의한 플러스 값이 방산주에는 지금 현재도 작동하고 있을 상태일 것이고요. 실제로 되냐라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밀 타격이 아니라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뭔가의 공격, 그런 것들이 지난번 처음에 하마스와의 그러한 이슈가 됐을 때서는 예측하지 못한 상태의 이벤트들이 나왔는데 이것이 예측할 수 있는 예고된 이벤트냐 예고되지 않은 이벤트가 발생하느냐, 이 두 부분을 시장을 보는데 관련주를 보는 데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의 가장 연결고리를 통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미국에 대한 주식의 선호도와 유가에 의한 영향, 이 두 가지를 봐야 될 텐데 유가는 보시다시피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변동이 없고 국장은 왜 안 돼? 미국 주식만 돼? 라는 부분에 대한 선호도에도 이 부분이 되게 주식시장에는 중요한데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뉴스가 그러한 선호도에 대한 영향들은 주기는 어려운 뉴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중동에서 나오는 어떤 뉴스가 나오든 과거 어느 시점보다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도는 작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유지시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이슈의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느냐 안 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적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트럼프의 사고 구조에서나 지금 최근에 선거에서 썼던 아까 말씀드렸던 사위들의 활동에서 아랍 쪽 계통의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자기 쪽으로 땡기려는 그러한 방식을 선호도를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쪽 지역에서 뭔가 이스라엘 편을 과거에 자기가 많이 도와주던 부분, 이번 선거에도 내가 유대인한테 한 것만큼 왜 유대인 나한테 표를 안 줘라는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더 도와주려는 부분들을 최근 활동으로 봤을 때는 늘려줄 그러한 선호도는 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쪽 지역에서 전쟁을 강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지 이란이 아닙니다. 그럼 이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편을 덜 들어준다라는 얘기는 이 지역의 긴장도를 올리는 쪽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지역적인 이슈이지 글로벌 전체의 이슈로 확장되지는 않을 확률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민주당에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도 이쪽을 계속 톤 다운 시키려고 하는데 선거 때문에 쟤네들 어떻게 해야 되지? 골머리네 라고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짜증이 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선거가 끝났다라고 하면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의 정책적인 무언가의 수단이 간다라면 이 부분도 그쪽 지역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와 긴장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누가 되든 선거라는 것이 지나고 나면 이쪽 지역에 대한 글로벌 관심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세상이 속도가 빨라진 만큼 우리가 성급하게 되는 그 조급함이 하나의 제2의 천성이 됐다라는 제가 말씀을 어느 작가님의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빨리 그리고 빠른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투자나 특히 이런 구조를 과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과학에서는 많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정말 그냥 지금은 관찰하고 뜸들여야 될 때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도 매우 많은데 그러한 뜸들여야 되는데 성급하게 판단을 해놓으면 그 판단이 나의 그 다음 판단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럴 때는 더 관찰을 하고
면밀하게 이해를 넓히면서 어떠한 관점들이 더 적당한 것을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훨씬 더 투자와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결론이 없는 얘기지만 그 어떻게 하면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늘 강조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의 프로세스를 짜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전략회의에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